무리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분수 방정식은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거고, 무리 방정식은 루트 안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리 방정식의 일반적인 테크닉인데, 그러면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일단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겠지. 적당하게 루트가 날려버리는 거야. 제곱해서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겠네. 똑같아요. 방정식을 푼 다음에 나온 답을 마치 주어진 근을 구한 x의 값을 원래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원래식에 넣어서 무형근을 찾는 똑같아. 이런 거야. 분수 방정식은 정방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분수꼴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의 최소배수를 곱했던 거지. 양변의 최소배수를 곱하는 과정 중에 분모로 0되는 값들 무형근이 등장하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무리 방정식은 루트를 날려버리고 계산하고 싶어가지고 양변을 제곱했는 거야. 그럼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무형근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야. 왜 성립인지 좀 더 보여줄게. 그래서 마지막 나온 답을 원래식 집어넣어가지고 성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러 가겠다는 뜻이지. 잘 봐. 이런 무리 방정식의 무형근이 탄생된 계획은 이런 거지. A는 뭐라고 했습니다. A는 B라는 어떤 식이 있다 하자. 내가 원하는 답이 뭐야? 이 방정식인데 내가 양변을 제곱해버렸어. 그럼 답은 뭐가 되지? A 제곱은 B 제곱. 이런 식이 될 거야. 양변 제곱하면. 맞지? 근데 요 놈을 풀어보면 이건 어떻게 풀 수 있지? A 마이너스 B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논리적으로 따라와 봐야 돼. 이거 인수분해 하니까 A 플러스 B가 되고 A 마이너스 B가 되고. 맞지? 그럼 A는 뭐가 되지? 두 개 곱해서 생기니까 A는 마이너스 B가 되든지 또는 A는 뭐가 되든 B가 되든지 이런 답이 두 개 나오잖아. 원래 답은 뭐였지? 이게 원래 답이었잖아. 인마가 나왔다. 맞지? 이게 뭔데? 무형근이라는 뜻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무형근이 왜 탄생했지? 제곱하는 순간 무형근이 탄생하는 거잖아. 맞지? 분수 방정식은 언제 탄생했지? 최소 공배수 곱하는 순간 무형근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리 방정식 뭐라고? 루트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식을 적당하게 조작한 다음에 제곱할 거야. 그래서 푼다고. 푼 다음에 그 답이 원래 주어진 값에 맞는지 확인하러 갈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요래 적어놨는데, 요래 한번 적어볼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일반적이다. 자, 이것도 알고 있으면 편하다. 루트에 fx. 지금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어떤 x에 관한 식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무리 방정식이지. 그 놈은 gx라고 하자. 됐습니까? 라고 하면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했지? 호수라고 배웠잖아. 근데 무리식이야. 무리수가 아니고 무리식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지 않아. 알겠어? 무리함수 할 때도 배웠는 걸로 내가 기억나는데, 무리함수에서는 정역이 뭐라 했지? 루트 안의 값이 양수 0보다 커나 같다. 됐어?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봐봐. 이 식 자체는 fx는 뭐가 되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논리적으로 따라봐봐. 루트의 fx는 당연히 뭐가 되겠노?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양수를 루트에 놨으니까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다 했으니까 gx는 무조건 뭐가 되더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제곱하는 순간 보다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이게 무형근이 된다는 거지. 자, 하면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두 가지 풀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곱한 다음에 방정식 풀고 그 답을 원래 답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답이 아니면 버리면 된다. 자, 일단 13번 문제. 13번 x-2에 그놈은 루트 x. 다음 모든 실근 합인데, 자, 잘 들어봐서 풀겠습니다. 루트를 날리기 위해서 양변은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지. 자, 제곱하면 작은 뭐가 되지? 양변 제곱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 것이다. 4가 되라. 양변 제곱하면
그놈은 우변 제곱하니까 x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 4하고 1하고 이렇게 인수해야 돼요. x는 얼마 나왔어? x는 4 또는 1이 나왔단 말이지. 맞지? 지금 넣어보자. x 내가 4를 넣어봤어. 원리식을 내야지. 그럼 얼마 되지? 좌변은 2가 돼. 우변은 뭐가 되 루트 4는 2가 되잖아. 답 되네. 그건 답이 된다. 1을 넣어봤더니만 이 말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 되지. 이 말은 그냥 1이잖아. 같나? 다르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우연근이 되거든. 주어진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이거는 근이 아니야. 가짜거니까 답은 4밖에 없잖아. 답은 4거든. 됐죠? 근데 잘 들어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야. 이거는 우연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루트 x잖아. 하면 잘 봐. 이게 뭐가 돼야 되지? 항상 루트 안에 값은 뭐가 된다 했지 내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x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까?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있다는 것이 숨어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전체 값이 뭐가 되나? 양수잖아. 그럼 이것도 뭐가 되나?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x-2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는 또 뭐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한다고 하는 거죠. x는 일단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야지만 답이 된다. 이 말이고, 이거를 벗어난 놈들은 전부 다 무형근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인마가 벗어났네. 그래서 무형근이 돼버린다. 알겠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푸는 게 맞고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다 푼 다음에 집 넣어보면 제일 확실하죠. 알겠죠? 그래서 찾아서 안 되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하고 15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 방정식 루트에 2x 플러스 2a가 되네. 2x 플러스 2a. 그놈 마이너스 x. 그놈은 마이너스 a가 됐습니다. 요놈의 근이 6일 때 a 값 물어봤는데, 자, 저놈 풀 거야. 풀 건데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좀 조작해야 되겠네. 루트에 2x에 플러스 2a는 걸 오시면 x-a가 되겠죠. 됐죠? 이걸 꽂힌다면 위에 식하고 밑에 식에서는 아직은 무형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양변을 제곱할 거야. 이제 무형근이 탄생할 수 있는 거지.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왜 되지? 루트가 날아가고 2x 플러스 2a가 되고 우변은 제곱했더니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이 되죠. 됐죠?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x제곱 여기로 넘어올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 그러면 x를 되나?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a 여기 풀 거야. 이건 어떻게 연습했지? a랑 a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나오잖아. 됐어? 근데 더해서 요놈이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나는 똑바로 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 나올 수 있지. 요 두 개 곱하면 뭐래요? 요놈 나오는 거 알겠죠? 됐어? 두 개 나오면 얼마 되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데? 인수는 안 되나? 내가 잘못 계산했나 지금? 인수 똑바로 써있나? 맞고 넘어가 먹고 플러스 2 맞지? 인수는 안 되네. 인수는 안 되죠? 마이너스 2a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인수는 안 되네. 그렇잖아. 그러면 다시 해보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 어쨌든 간에 요 주어진 문제가 나왔는데 요 놈의 문제에서 보니까 근이 6일 때라고 했어. 근이 6이란 말은 근이 6이란 말은 6을 씹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반드시 요 주어진 방식 6 찍으면 되겠네. x 6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6 찍으면 얼마나 하면
36 마이너스 6년 동안 12a 마이너스 12 분호 더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2a는 제로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14a가 되나? 마이너스 14a가 되나? 그 다음에 플러스 24가 되나? 24는 제로. 맞지? 계산 왜 이래 안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 인수분해도 안 되네. 되네. 12 곱하기. 이제 넣으면 무엇이다? 10이랑 2랑 곱하면 인수분해가 되네. 네? 됐죠? 따라서 A는 뭐가 되지? A 값은 12가 되든지 또는 A 값은 2가 되든지. 됐습니까? 주어진 재성을 설명하면 실수 A 값은 되는데 잠깐만 둘 중에 하나 둘 다 답이 아닌 수도 있고 확인하러 가야 될거 아니야. 맞지? 갑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면 되지? A가 만약에 2였다 치자. A 자리에 2를 넣어볼 거야 내가. 원래 식이 A 자리에 뭐 넣고 2 넣고 X 자리에 뭐 넣어야 되지? X의 근이 얼마나 했지? 근이 지금 6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성립하는지 확인하러 가겠다는 뜻이야. 2를 넣습니다. 그럼 얼마 되지? 여기서 여기로 식이 되나니까 A 자리에 얼마? 2를 넣고 2 넣고 여기 그럼 4가 되나? X에 6을 넣으면 12 더하기 4니까 16이야. 루트 16은 4가 될 것이고 X에 6 넣고 Y에 A 2 넣으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답이야 사실. 이게 왜 안 되는 하면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X에는 6을 넣고 근이 6이라고 했으니까 A에 12 넣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나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놈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 맞지? 그럼 전체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 양수.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고 했지 내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 맞지? 근데 X가 얼마나 했지? 6. A가 지금 10이면 지금 뭐가 되나? 음수잖아. 그러니까 무연근대. 그래서 나 따라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면 주어진 값들을 다 원래식 집어넣어가지고 성립한지 확인해보면 돼. 성립하는 것은 A가 2고 A가 2고 주어진 데서 그는 6이라고 했으니까 X가 6 집어넣었을 때 X에 6 넣고 A에 2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는 성립하고 X에 6 넣고 A에 11 넣어보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오래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쉽게. 우리 방정식인데 x제곱에 마이너스 루트에 x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요놈은 3.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제곱 따기 제곱으로 봤습니다. 계산하러 합니다. 일단 루트를 날리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면 좀 재미없겠지. 안 날아가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3 좀 넘어올 것이고 그 놈은 그걸 보시면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루트. 자 이제 공부하니까 제대로 한번 적어볼까. 요놈이 무형근, 요놈의 x값들을 범위를 한번 적어볼까. 잘 봐. 요놈은 루트 안에 값이니까 무조건 이게 뭐가 된다고? 양수가 돼야 돼 사실은. 즉 x제곱에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적어놔보자.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게 양수니까 전체 값은 양수고 같아지려고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3도 반드시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벗어나는 x값은 전부 다 무형근이 된다 이 뜻이 사실은. 지금 요거 안정로 계산은 상관없지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얼마 되지? x 4승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9는 x제곱에 마이너스 1. 됐어? 자, 정리해보니까 x 4승에 마이너스 7x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제로로 된다. 보기차 방정식이라 하지. 보기차 방정식. 자, 보기차 방정식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그냥 x제곱을 p로 치환한다면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계산을 안 했어요. 이 수분에 합니다. 얼마지? 5하고 2하고 되겠지. 원래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해 내는 게 맞지만 x는 원래 답이 x는 얼마인데 5 또는 x는 얼마 나오냐 하면 2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x 4승 x 2승 상수 보기 2차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 제곱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고 쌤 지금 말해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풀면 돼. 이건 1학기 때 했던 거야. 보기 2차라서 이렇게 적어줄게. x 제곱이라는 놈을 내가 t로 치환한다는 계산하면 편하다는 뜻이야. 그럼 식이 뭐가 되죠? t 제곱에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은 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인수분하니까 얼마지? 2하고 5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t 이꼴 얼마 나옵니까? 2 또는 t 이꼴 5가 나오는데 t가 원래 그랬지? x 제곱이니까 돌려주는 거지. 따라서 말해서 x 제곱이 얼마 난다고? 2가 되든지 x는 얼마 된다고? 5가 된다는 뜻이죠.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냥 모른다 치고 하면 x는 뭐가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x는 또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 됐죠? 그 다음 이제 지금 넣어봐야지. x는 뭐 넣어보고 루트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넣어보고 루트 5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넣어보고 다 지금 너가 성립하는 거 찾고 성립하지 않는 거 무효인거라는 뜻이야. 맞지? 그래 찾으면 돼. 좀 약간 노가다틱하잖아.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풀면 이렇던가. 요거를 벗어나는 건 다 무효인거리잖아. 풀어보지. 이건 뭐 되지? 이거 왜 붙지? x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럼 x는 뭐가 되지? x는 1보다 크거나 같든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지 너는 풀면 뭐가 되지? 여전히 x 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뭐가 되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든지 x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사실 요수는 바로 계산하면 되잖아.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 생각 이해됩니까?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x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무연거리 했던 거지. 입맛 지금 넣어보면 알겠지만 답이 안 될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그럼 답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개가 나옵니다. 제곱 따기 제곱하는 것은 답은 얼마 됩니까? 루트 제곱하면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5가 될 거니까 답이 얼마죠? 10. 답이 몇 분이야? 4.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은 뭐 요거 침 넣으면 돼. 루트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넣어보고 루트 5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넣어보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1을 넣었을 때는 주어진 등식 해보자. 루트 2 넣어봐. 얼마 되지? 루트 2 넣으면 이게 얼마 돼?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루트 2 넣으면 얼마 돼? 1이잖아. 달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도 되고 이렇게 풀면 더 세련되고 사실 알겠죠? 요 범위를 벗어나 두 개 동시에 만족한 건 요거지 요거 요 놈을 벗어나는 것은 다 무연건 이게 벗어났잖아 무연건 요수 나오죠 다 무연건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우리 방식이 어떻게 풀고 있죠 여러분? 적당하게 식을 조작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날려버리고 맞지? 그 다음에 나온 답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근이 아닌 것들을 버리겠다는 뜻이잖아. 이게 풀이 과정이고 무연건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제곱하는 순간부터 탄생하는데 그래서 원래 물이 식 자체가 루트 안의 값이 양수고 이게 양수면 전체 값이 양수고 이게 양수인데 같다 했으니까 이것도 양수지 뭐 그렇지? 이거 양수 이거 양수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들의 범위고 그걸 벗어나면 무연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루트에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 그놈은 이 주어진 무리 방정식에 근을 알파, 무연근을 베타가 있습니다. 다음 주어진 무리 방정식 풀라는 뜻인데 일단 무리 방정식 풀기 위해서 루트를 날려버리려고 양변을 제곱할 건데 그냥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지 않아. 맞지? 그래서 한쪽으로 넘길 거야. 그래도 루트는 다 날아가지 않아. 이렇게 해보자. 루트 x에 루트에 3x 마이너스 2 그놈은 그러고 치면 두 개 넘어가서 루트에 x 플러스 2 그랬나? 네, 양변을 제곱해보자. 아니면 제일 처음부터 그냥 제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제곱했더니만 좌변은 뭐가 되지? 3x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우변은 요거 완전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배의 앞이 되겠어 4루트 x가 남아있어. 더하기 4 이래 되는 거지. 루트가 또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는 거야. 한 번 더 제곱해야 되는 거지. 자, 한쪽으로 다 넘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여기 넘어가면 뭐야? 하면 2x가 되고.
여기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돼. 그 놈은 4루트 x를. 그렇지? 그 다음에 또다시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데 숫자 크지만 좀 재미없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고 계산하면 훨씬 쉽겠네.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 빼기 3이라는 놈은 2루트 x가 되지. 이제 또 양변을 제곱하자. 루트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제곱하니까 이놈은 이제 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고 플러스 9가 되고 그 놈은 제곱하니까 4x가 되죠. 한쪽에 정리했더니만 x제곱에 마이너스 10x가 되고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9하고 1하고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상태니까 결국 x의 답은 얼마나 나오면 x는 1이 되거나 또는 x는 9가 되겠죠. 자, 요 놈은 어디 쓰면 되지? 원래 식에 넣으면 되는데 이거랑 아직 변함이 없는가? 제곱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식이다. 여기 넣으면 좀 편하겠네. 요 식에다 먼저 1을 넣어보니까 1 넣으면 얼마가 되지? 1이네. 맞지? 1 넣었더니 얼마야? 3이잖아. 얼마가 뭔데? 무형근을 쓰는 거야. 맞지? 조직 문제에서 무형근을 말한다고 베타라고 해서 이게 무형근이야. 베타. 9를 넣어보니까 얼마야? 얼마야? 3, 9, 20. 루트 25가 되네. 25니까 5가 될 것이고 9 넣었더니만 3 더하기 5 성립하지. 여기다가 원하는 글이 될 것이고 이놈이 이제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를 빼라 했나? 알파 빼기 베타를 했으니까 답은 8. 딱 4번이네. 그리고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 하고 싶은 거야? 한 번 제곱하더라도 루트가 날아가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제곱했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답들을 어디에다가 원래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성립하는지 확인했던 거죠. 됐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17번 문제 보면 17번 문제는 치환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보자. 플러스 루트에 x제곱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놈은 물론 이렇게 하면 되지.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양변을 제곱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거 제곱하면 이게 몇 차가 나왔다면 4차가 될 것이고 이거 넘어와서 정리해봐봐. 정리해보자. 한쪽으로 내가 계산하려고 그때는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4 여기로 넘어왔다. 맞지? 루트가 넘어가면 여기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두 개 똑같은 식 맞나? 양변을 이제 제곱하면 되는데 이거 제곱하면 좀 번거롭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렇잖아. 그래서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되돌리면 치환하는데 되돌리면 뭘 치환하냐 하면 지금 x제곱 플러스 x가 똑같으니까 요거 치환하면 이렇게 치환하면 좀 식이 같아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어차피 치환할 거면 좀 되돌리면 큰 걸 치환해버리면 좀 편해져. 그래서 선생님은 요 전체를 치환해버릴게. 이것도 연습 좀 해봐. 전체 치환한다. 뭘 치환하냐면 좀 전체를 치환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내가 t로 치환할게요. 잘 들어가야 돼. t로 치환했습니다. 하면 이거들은 딴 거로 한번 해볼까?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나? t가 되겠어. 그럼 이건 뭐가 되냐 하면 이거를 제곱해봐봐. 제곱하면 얼마 되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마가 뭐가 되나? 이거 제곱했는 t 제곱했는 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만 대주면 인마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 정도는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요것만 t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 그 놈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t라는 아주 간단하게 식이 딱 만들었어. 이해됐어? 요놈 전체를 t로 치환하면 제곱하니까 얼마인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인데 요놈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니까 t 제곱한다면 빼기 해주니까 같아졌지. 요거는 t니까 마이너스 t로 끝나죠. 됐죠? 정리하니까 t제곱에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될 것이겠지. 그래서 2하고 1하고 이렇게 해주면 나온다면 t 리꼴 2가 되든지 t 리꼴 마이너스 2가 되든지 t 리꼴 얼마 됩니까? 1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무형근이 나오죠. 쌤 뭐가 이게 지금 t로 치환했잖아 전체를. 맞지? 근데 쌤 얘기했다시피 무리식은 요 값이 항상 뭐가 된다 했노? 0보다 크나 같다 했고 맞지? 양수니까 루트 치환하는 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 양수가 돼야 된다. t가 지금 꼼수 나서 이건 뭐가 되는 거? 무형근. 이해되죠?
따라서 t가 1이야. t가 이게 t잖아. 맞지? 그러니까 t가 1이니까 양변 t는 뭐라고?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게 지금 얼마? 1 이래 되는 거지. 양변적으로 정리해보니까 양변적으로 하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이게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에 2차 방식으로 뭐야? 인수는 안 돼. 그럼 그런 옥수 넘어잖아. 그런 순간 뜨면 x는 그런 옥수 넘으면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1 마이너스 4, 3, 10이니까 2루트 3이잖아. 그런 옥수가 앉아요, 여러분들아. 이렇게 계산하면 다 되겠네. 보답이 있나? 계산 틀렸나? 좀 바보다. b제곱 1 마이너스 4에서 미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옥수도 모르고 1 마이너스 4, 3, 10이니까 루트 얼마야? 루트 13이가 맞지? 플러스 그래가지고 여기 답이죠. 요 답은 있나? 2번이 있죠. 2번 맞지? 2번입니다. 답이 2번인데 자, 그럼 이거 무용건 아닙니까? 무용건은 왜 확인 안 합니까? 무용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벌써 날려버려. 여기서 무용건이 나왔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면 쉽단 말이야. 알겠지? 이게 17번 문제였습니다. 무리방정식 문제 중에서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 나오면 지금처럼 치환하는 문제 여기 좀 잘 나오더라. 알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18번 문제는 이질고는 그냥 풀어가지고 무리방정식 풀길 바랬는데 루트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루트의 x로 있습니다. 그 놈은 2루트 3이랍니다. 요 놈의 조진 2루트 3. 요 놈의 근이 n분의 n일 때 근을 구하라는 뜻이지. 지금 이중근호 문제죠. 이중근호 여러분들 고등학교랑 되는데 잠깐 정리해볼까. 어떻게 생겼지? 루트 안에 a 플러스 b 요 놈은 뭐냐면 합이 말이지. 합.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2라고는 반드시 했어야 되고 a, b 여기는 그래 나온다. 곱해서 나온 수죠. 이건 곱해서 나온 수 2는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더해서 나온 수를 만든다면 요 놈은 답이 뭐죠? 루트 a 플러스 이렇게 답을 구하죠. 당연히 a라는 놈이 더 큰 놈을 앞에 써야 된다. 얘기할 때. 자, 해보자. 쉽죠? 쉽게 넣네. 요 x는 뭐랑 곱했는가? x랑 2라고 곱하면 x 될 것이. 맞지?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니까 x 플러스 1이네. 다시는 뭐야? 루트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다. 그렇습니까? 하면 여기에 x 또는 여기에 1 넣어야 되겠습니다. 루트 1은 1. 자, 그래 된 상태에서 조지 문제 수를 하면 여기 지금 얼마나? 2루트 3이가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자,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3이라고 적혀요. 저기 2분의 3. 2분의 3 대신 2분의 3도 맞나? 왜 했습니까? 자, 따라서 x는 루트 x는 물어보시면 뭐예요? 루트 x는 물어보시면 얼마지? 2분의 5가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제 5가니까 얼마야? x는 4분의 25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 n분의 n이니까 m이라는 요게 지금 두 개 다 생겼죠. 맞지? 답은 29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 됐냐?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맞는 거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갑니다. 19번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프를 이용한 무리방정식의 풀이 요래됐습니다. 자, 지우고 19문제 요래 한번 설명해보자. 일반적으로 무리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잖아. y 루트 x. 자, 루트의 fx는 요놈 내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 실근의 개수. 직접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만 무리방정식은 이렇게 풉니다. 실근의 개수는 항상 뭐랑 같다 하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지. 이제 수학적 용어다.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항상 실근의 개수 문제 나오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지.
그래프 어떤 그래프 그려야 됩니까? 두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y equal 루트 fx 이 그래프다. y equal gx라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두 그래프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내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리 함수를 1학년 때 배웠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9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무슨 말이야, 19. 자, 루트에 x 플러스 6 루트 x 플러스 6 그 놈은 mx 플러스 2를 했습니다. 요놈의 무리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라는 뜻은 만나는 교점 하나만 나오라는 뜻이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이렇게 보세요. 두 그래프 그래프인데 하나는 y equal 루트에 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하나는 y equal m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 그래프는 무리함수 그래프고 이건 직선이지. 이것도 그리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그린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워서 다 알고 있을 거라 알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잖아요. 기본적인 꼬라지가 왜 생겼어? 이것이 이게 y equal 루트 x의 그래프.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뭐가 되지? 요 그래프는 말하는 거랑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보호반대는 y equal 루트 마이너스 x 꼬라지는 요렇게 생겼어. 개형이. 그 다음에 요 놈은 y equal 왜 생겼습니까? 요 놈하고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보호반대해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생깁니다. 요 놈은 y equal 마이너스 루트 x 요렇게 생겼어. 기본 개형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됐지?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보면 그럼 저 놈은 무슨 그래프인데 원래 그래프가 y equal 루트 x 그래프니까 이래 생겼겠네. 그 놈을 루트 안의 값이 0되게 만드니까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 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그러한 수학들이 이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래프 그리고 못 그리면 무리함수 단원을 찾아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원래 y 루트 x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0되게 만들까 마이너스 6만큼 평행해서 좀 마이너스 6 이런 거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 됐습니까? 자,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면 이게 뭐지? 요 그래프 무슨 제곱편이야? y 제곱편이니까 x 아래 보면 0로 되겠네. 루트 6 중에 루트 6. 맞나? 요 정답. 됐지? 자, 요제 요 그래프 볼 건데 요 놈은 지금 직선이야. 직선인데 y 절편이 얼마인지 또 결정되어 있잖아. y 절편이 얼마입니까? 2가 되죠. 그래프 정도 크게 되네. y 절편 2지. 2는 어디쯤이노? 요쯤이잖아. 루트 4.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난다. 요 점을 지나고 자,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림을 그린 직선인데 요 놈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만 나오겠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래프가 만약에 1에 지나는 1에 지나면 만나죠. 이렇게 한 개 만나. 맞지? 1에 지나도 뭐가 1에 지나면 뭐가 되지? 두 개가 되겠네. 말 왜 들어가겠나? 이 점 반드시 지나지 여러분들. 이게 2야. 이 점 지나는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직선이. 그럼 만나죠. 몇 개는 하기 맞잖아. M이라는 점이 하는 역할이 뭐지? 기울기라는 뜻이 기울기. 근데 어떻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잘 봐. 요 점을 지나는 순간 요 마이너스 6,0를 지나는 순간 요 점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고 만나는 점이 몇 개 나오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안 되겠네. 맞지? 요 식선의 기울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요렇게 지나면 또 여전히 저 끝에서 만난다는 거 알겠죠? 두 개. 그러니까 요 직선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더 기울어져 버려야지만 이 빨간색 직선처럼 빨간색 직선처럼 돼 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만난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빨간색 직선 요 기울기 M이라는 놈은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왜 되노? 오른쪽 위가 올라가다가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0,2랑 요 두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6분의 2가 된다는 거 알겠지? 기울기가 6분의 2 따라오죠? 6분의 2 즉 3분의 1이 기울기야. 요 놈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내가 원하는 M이라는 놈은 요 놈의 기울기 M이라는 놈은 3분의 1보다는 왜 되죠? 더 커야 되겠네. 됐나? 자, 이렇게 되면 돼. 끝나는 게 아니죠. 이래 돼도 되지 않나? 직선이 좀 어려워. 그리고 다 그려봐야 돼.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래 그려줘도 만나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잖아. 이건 직선의 길이가 지금 뭔데? 음수란 말이야. 음수. 아, 그러니까 m이라는 놈이 뭐 0보다 작아지면 0이 되고 이래지. 이해되는 거야. 만난 점 두 개, 한 개 맞잖아. 0보다 작거나 같아져도 되네. 됐죠? 답은 이거지. 이래 되거나 또는 이래 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여기 답.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물이 방정식 문제에서 거의 100% 나온 것은 제곱에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아. 지금 그래프 그려가지고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그림 그려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니 여기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죠? 이거 중요하다. 19번 문제였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다 동일하니까 그림 그리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페이지에 별표 쳐놓고 시험 문제 100% 나온다 했다. 물이 방정식 문제에서 나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 20번. 물이 방정식이 있는데 루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 놈은 x 플러스 1. 요 놈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에 쌤 이거 그냥 제곱에서 계산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제곱에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잘 들어봐. 했는 김에 설명해서 그림 김에 쌤 이거를 양변을 제곱에서 계산하면 왜 안 됩니까? 이런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제곱하는 순간 이 그래프는 자 요거 이 그래프를 내가 제곱에다 쓰자. 제곱하면 이래 되잖아.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아니고 제곱해봐봐. 그럼 뭐 되지? 좀 어렵게 생각하면 자 이런 거지. y equal 뭐 x라는 놈이 있다 시작. 맞지? 내가 양변을 제곱했어. 제곱하면 뭐 되지? 아, 됐다.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런 거야. y 제곱. 제곱하면 y 제곱이 돼. 맞지? y 제곱. y 제곱이 얼마나 되지? x 플러스 6이야. 맞지?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 사실은 2차 곡선이라고 기하를 뜻을 배우겠지만 나중에 이게 2차 곡선인데 이건 이래 생겼다고 그래프가. 이래 생겼다. 마치 너 근데 알고 포무선 옆으로 높이라는 거야. 알겠지? 요런 포무선. 제곱하면 이 포무 이걸 만약 양면 제곱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지금 이래 그려진다 하더라도 뭐가 되면 두 개가 되잖아. 요수 만나는 게 다 뭐거든? 요수 만나는 게 다 무형근인 거지 사실. 그게 무형근이 탄생되는 과정이야. 그래프선 보면. 그러니까 제곱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문제 풀면서 다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물이 방정식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쌤 뭐하고 있는 거니? 지금 그림 그려서 찾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고.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계산하면 뭐가 나오니? 무형근이 나올 건데 이거 왜 직접 계산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이 m이 뭔지 모르잖아. 이게 만약에 m이 뭔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지 안다면 직접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방정식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다 마찬가지야. 방정식의 개수들이 뭔지 다 알고 있으면 그럼 방정식 해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끝났어.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 방정식들의 해를 구하기 위한 앞에는 개수들이 뭔지 문자로 적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개수만 몇 개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개수가 몇 개 나오도록 조정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문제랑 마찬가지네요. 요 놈이 지금 20번 문제가 물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 범위인데 이거 직접 계산하려고 했더니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A가 이제 그래프 그린 거죠. 만나는 교점 몇 개 나오면 두 개 되도록 하는 뜻이지. 그래프 두 개를 누구 그리는 거야? 하나는 y equal 루트에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한 개랑 y equal x 플러스 a라는 직선을 그리겠네. 그래서 만나는 교점 두 개 나오도록 할 건데 이 그래프 또한 여전히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네요. 자, 물한 그래프 여러 생겼죠. 원래 그래프가 y 루트 x 그래프가 여러 생겼는데 그 놈을 0되게 만드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있는 거니까 몇 점 지나고 이렇게 이게 위에 있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나는 점은 x 마이너스 b 이것도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전자표가 0,1인 것도 알 수가 있어. y 자리에 x가 0 넣으면 되잖아. 맞지? 자, 이까지 알고 있는데 주어진 직선, 저 직선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뭐라 알고 있냐? 기울기가 1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기울기 1인 직선을 내가 볼 건데 1을 껐다 치자. 기울기 1인 직선. 그러면 만난 지금 몇 개인데? 빵 개야. 맞지? 근데 만난 지금 몇 개 나왔겠지? 두 개.
만나는 점이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만나는 점 두 개 나오는 뜻이고 요 점 지나면 됩니다. 요 점 딱 지나보니까 요 점 지나고 기울기 1이면 요 점도 지나게 됩니다. 맞지? 만나는 점몇 개 되면 두 개에서 만나지.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기울기 1, 요렇게 만나는 점몇 개 되면 한 개밖에 안 되잖아. 두 개에서 만나려고 하면 어디 있어야 돼? 아, 요 사이, 파란색 요 사이에 있으면 또 만나는 점몇 개 돼? 두 개가 되는 거 맞지? 두 개. 됐습니까? 일단 잘 봐봐. 요 노란색도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맞지?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노? 딱 접하는 순간은 요 주어진 곡선하고 딱 접하는 순간은 다시 만나는 점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접하는 것보다는 더 와야 되는 거지. 자, 보자. 그럼 일단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A 값은 주어진 직선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Y절편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제일 작을 때는 언제인데? Y절편 제일 작을 때는 노란색이야. 맞지? 제일 클 때는 빨간색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노란색 Y절편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이게 얼마인지? 1 지났잖아. A라는 놈은 1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노?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1이 되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됐어. 그 다음 뭐보다 작아야 되지? 빨간색 일대의 Y절편보다 작아야 되는데 빨간색일 때 여기 문제 키포인트야. 빨간색일 때 Y절편을 구하고 싶어. 맞지? 빨간색일 때 Y절편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빨간색 때 Y절편이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 지금 요 놈하고 지금 요 놈하고 뭐하고 있는 경우에 접하고 있는 경우지. 접하고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연립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해? 봐봐. 6도에 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라는 놈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두 개 연립한 다음에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얼마 되지? x 플러스 1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이 되죠. 이게 접한단 말은 그림 몇 개 있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2차 방정식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정리해보자. x제곱에 플러스 이게 넘어오니까 2a 마이너스 1의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1 다음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하는 거야. 한 별씩은 중근을 갖습니다. 한 별씩이 2a 마이너스 1 그놈의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이게 중근을 갖습니다. 는제로 된대요. 자, 제곱해보면 4의 제곱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여기 나온 게 마이너스 4a가 나와요. 플러스 1 이놈 플러스 4가 되죠. 는 제로가 되죠. 됐나? 그럼 a는 얼마지? a가 4분의 5가 된다는 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딱 접하는 순간에 이때에 a 값은 4분의 5가 되니까 4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 a 값 보면 답입니다. 자, 집중. 답이 있죠. 그럼 몇 번에 1번인데 자,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되겠죠. 선생님 그림 그려야 되는데 지금 무리 방정식 제곱에서 풀면 안 되잖아요. 무형근 생기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이 지랄병 합니까? 라고 하면 접할 때는 연립해서 제곱하더라도 무형근이 안 생겨. 생각해봐. 이걸 내가 제곱하면 자 다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원래 그래프잖아. 맞지? 이 무리함수 원래 그래프인데 내가 이거를 제곱하는 순간 이 그래프는 뭐라고 바뀐다고? 이런 그래프로 바뀐다 했잖아. 제곱하는 순간 이런 모양이 된다 했잖아. 맞지? 원래 직선 잘 봐봐. 1에 지났을 때는 1에 지나면 가자. 하면 인마랑 만나게 교체니까 근이 맞는데 인마가 뭐가 되는 거야? 무형근이잖아. 제곱에서 무형근이 생기는데 접하는 경우는 항상 잘 봐. 이 주어진 이 흰색 하고 접하는 경우 이게 접하는 경우야. 맞지? 접하는 경우인데 흰색하고 접하는 경우 보잖아. 맞지? 제곱하다 하더라도 무형근이 생겨나 생겨? 안 생기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제곱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요. 하지 말고 접할 때는 제곱하여 중근 접하다. 그래? 접할 때는 뭐 무리 방정식처럼 풀어도 절대 무형근이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래프상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아래 레벨을 이해됐나? 어떤 직선이랑 자 봐봐.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원래 그래프가 흰색 그래프라고. 원래 무리함수 그래프는 요거지. 흰색 그래프인데 요 놈하고 이 빨간색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보자. 기울기 1로 설정되어 있는데 만날 교점 몇 개냐 하면 한 개야. 원래 그림 한 개인데 내가 제곱해버리면 이놈하고 만나는 그림 돼가지고 두 개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사실 무슨 그림이라고? 무형근이었던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그래서 제곱해서 계산하지 못하고 그래프 그려서 내가 찾았단 말이야. 이때까지. 그런데
접한 경우는 어떤 이 기울기가 1로 결정된 직선하고 접한 경우는 보다시피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지 못하잖아. 접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로 무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에서 계산했는 거랑 동일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지.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20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패턴의 문제야. 대표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찾는데 보다시피 무리 방정식으로도 다시 한번 양변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기출되고 있습니다. 20번 문제. 이렇게 해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또 지울까? 안 지운다. 20번 문제가 말 중요했으니까 신경 많이 쓰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아. 어떨 때는 제곱하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또 제곱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 함수 무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그립니다. 그런데 다 그래프 그렸을 때 내가 접했을 때 접하는 상황을 알고 싶을 때는 제곱에서 중근을 갖는다를 계산한다 이 말이야. 그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이렇네. 무리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9-x제곱에 그놈은 ax 플러스 3이다. 요 두 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만나게 좀 두 개 되라는 뜻이고 여전히 그래프 그려야되는데 그래프 두 개 그려야 되는데 하나는 y는 루트에 9-x 요놈 하나는 y 이꼴 a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의 그래프 그려가지고 만나서 두 개 되도록 할 건데 위에는 이 그래프는 지금 루트 안의 값이 몇 차야? 2차다. 맞지? 루트 안의 값이 1차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이건 2차야. 그런 그래프가 아니고 루트 안의 값이 2차면 반원입니다. 반원.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볼까? 이 그래프는 이래 생긴 원래 이래 생기는 거야. 자, 내가 양변 한번 제곱해보자. 제곱하면 뭐가 되니? y 제곱은 이렇게 9-x 제곱이 되지. 양변 맞지? 너무 앞에만 사실 뭐가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가 돼? 뭐가 되는 거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야?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3이 원이잖아. 근데 잘 봐. 다시 한번 돌아보자. 요 놈이 열로 되는 건 똑같이 됐어. 요 놈이 열로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y는 걸로 오시면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어야지. 맞지? 근데 플러스만 있잖아. 그럼 뭔데? 원 중에 y가 양수, 즉 위쪽만 말하게 될 뜻이야. 반원이 되는 거지. 자, 봐. 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중심이 얼마라고? 0,0고 반지름이 3이 원이 돼 있다면 잘 봐서 다 되겠습니다.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3이 원이 있는데 이게 그 원인 거 알겠죠? 요 원. 그런데 잘 봐. 내가 원래 그림은 이거잖아, 이거. 맞지? 이건데 이거는 뭐였는가? 제곱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는 거야. 이 원이었는데 원래 이건데 이거는 이거랑 똑같이 두 개 변함없지. 됐어. 그래서 요 놈을 내가 y는 꼴로 오시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지금 플러스밖에 없잖아.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원에 y가 양수란 말이야. 이 원에 y 양수 위쪽만 그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그림은 이 그림이 됩니다. 요게 지금 왼쪽에는 이 그래프가 됩니다. 만약에 앞에 y는 마이너스 루트 해놓고 2차가 됐으면 원이 어느 쪽이야? 아래쪽을 말하는 거지. 이해됐죠? 루트 안의 값이 몇 차라고? 2차면 저게 뭘 의미하고 있다고? 반원이라고. 알겠지? 이 원을 어떻게 그리는데? 제곱에서 그린 다음에 원 그리고 이게 양수면 위쪽만 그리겠다는 뜻이고 음수면 아래쪽만 그리겠다는 뜻이야. 따라왔나?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저놈의 그래프네. 저게 저 그래프랑 문제에서 이 그래프랑 요 놈은 또 어디 지나고 있니? y제곱은 3이니까 요즘은 또 반드시 지나고 있네. 맞지? 그 다음 기울기는 뭔지 몰라.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놈이 만난 점이 몇 개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라 했으니까 만약 그래프가 1에 지나면 만난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두 점 지나가면 이 점 반드시 지나야 돼, 여러분들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만난 점이 두 개 되는 거 알겠죠? 요게 얼마야? 또 3이지. 알겠어? 됐나? 자, 계속 그려보자. 요놈 지나고 이거보다 잘 봐. 기울기가 더 이렇게 간다면 이건 가만 고정되어 있는 셈이야. 지금 요점 반드시 지나니까.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만나 지금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안 돼. 요놈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직선이 더 내려오면 되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요점 지나고 반드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다시 만나지면 몇 개는 2개가 되는 거잖아. 제 맞다라 됐어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 직선의 길기 얼마인데? 3분의 3이고 이게 지금 1이란 말이야. 길이.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A라는 놈은 저 A라는 놈은 일단 1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돼. 1보다는 내려 작아야 돼. 같아도 되지. 1일 때도 두 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계속 쭉 내려가가지고 기울기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기울기 0 되면 이래 돼. 이게 기울기 0. 맞지? 그 만나서 몇 개는 하나밖에 없잖아. 아, 그럼 웬만하면 0보다는 커야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계속 갑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 저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필이면 1해도 되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나더라도 만난 점 2개 되는 거잖아. 보라색. 그렇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지? 마이너스 1입니다. 맞나? 요 놈보다 어느 쪽으로 올라가냐?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주어진 A라는 놈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얘들 크거나 같은 거지. 됐어. 계속 봐가지고 기울기가 0이 되면 또 만나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게 내가 원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고 우리 받는 거는 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로 왔을까? 요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 있니? 하나밖에 없네. 1. 맞지? 요 몇 개 있지? 하나밖에 없지 마이너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2개. 요렇게 해서 딱 3번을 구하면 되겠네. 저게 21번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무리방정식의 활용인데, 지금입니다. 우리가 분수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아? 속력 문제라든지 농도 문제라든지 인류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빈출되는데 우리 방정식은 구조상 그런 거야. 우리 방정식은 활용 문제에서 뭘 많이 이용하냐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걸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했는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제곱하는 테크닉 때문에 그렇다고. 알겠지? 다시 돌아가면 제곱을 없애주면 뭐가 생기노? 루트가 생기잖아. 루트가. 그래서 우리 방정식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많이 이용하게 돼 있는 거야. 제 말 따라왔어?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했는 거랑 같잖아. 그럼 어떤 놈의 길이를 알고 싶어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루트가 덮어서 들어가는 그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우리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활용 문제, 우리 방정식 활용 문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이 뜻인데, 근데 그게 그건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22번도 풀어보자. AB가 25고 BC가 39고 CA가 40인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좀 그림 그리겠네. ABC가 있는데 그림은 내가 그립니다. A, B, 고 C, B, C 이렇게 그리고 기르고 그것이 다시 시계 제일 크죠. 다시 그냥 그러자. 그래서 보니까 제일 긴 게 지금 이게 제일 길지 뭐. 제일 긴데 경은 길이가 40. 그 길이가 A, CA라 했으니까 요게 이래 되겠네. 요게 B, 요게 A, 요게 C. 그래야지만 AC 길이가 4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C 길이는 39가 될 것이고 이게 30.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5 이렇게 되는 저는 삼각형에서 ABC에서 꼭지점 A에서 BC라는 놈의 수선의 발을 내렸답니다.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이렇게 해서 하자.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해해주세요.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대. 직각이. 됐죠? 저 노란색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저 노란색 길이. 됐죠? 아, 선생님 그림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좀 헷갈리나? 여러 다시 그리고 요 그림 뭐야? 그냥 여러 일반적으로 그리겠어요. 길이 신경 쓰지 않냐고 알겠죠? 네, 완전 그랬습니다. 길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A, B, C라 하자. 다시 설명할게. 지금에서 A, B가 25고 이게 25고 B, C가 39고 A, C가 40이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진에서 A에서 B, C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걸 h라고. 즉 노란색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럼 노란색 길이 구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될 건데 노란색 길이가 내가 알고 있으면 x지. 이걸 해서 구하고자 길이를 x로 두면 x도. 그럼 지금 보니까 직각상태는 두 개가 나눠지는 거지. 그냥 x라지 말고 h라 하자. 헷갈리네. h가 할 것이야. 높이를 h라 하니까 h 구할 건데 잘 봐봐. 이제부터 이게 사실은 뭐 j 코사인 곱수, x 코사인 곱수가 똑같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요놈 한 변의 길이가 뭔지만 안다면 요 파란색 길이가 얼마인지 안다면 피타고라스 있으면 h가 나오잖아. 맞지? 요 길이가 뭔지 몰랐어. 요놈은 x가 있어. 그럼 요놈은 길이가 뭐겠지? 39 마이너스 x가 될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는 h라는 건 결국 x만은 계산할 수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보이죠? 25이죠 우리가. 25이죠. 그건 뭐 같아요. 맞지? x제곱 플러스 h제곱.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40을 여기가 40제곱이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얼마 되지? h제곱 39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에 플러스 h제곱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나왔네. 두 개 연립을 한다. 보다시피 식이 몇 개인데? 두 개고 미수가 hx 두 개니까 연립하면 h랑 x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연립하는데 좀 시간이 연립하는데 좀 복잡해지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연립할까? 내가 원하는 것은 h, 맞지? 어떻게 원하지? h니까 h니까 x를 없애버리자. 좀 이제 괜히 복잡해서 그랬나? 이렇게 하자. 여기 연립하자. 먼저 이렇게 x 값이 뭔지, 이제 x 값이 뭔지 알면 그냥 굳이 무리방정식으로 할 필요 없네. x 값이 뭔지 알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이렇게 풀었어. 요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h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러면 요놈 h 제곱은 보고 싶으니까 그 놈은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25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 요게 h 제곱. 요놈 어디 있으면 굳이 무리방정식으로 계산하는데 요 지금 계산식이 좀 커진다만 계산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걸 알겠죠? x값 구할 수 있고 x값이 얼마인지 알면 h값도 구할 수 있고 제 말 따라한다. 그거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 번거로운 그냥 하기나 해볼까? 굳이 이거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었던 문제네. 그냥 쌤처럼 이렇게 풀면 쉽잖아. 틀린 거 없지.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그래 되고 이렇게 해도 되네. 서로 다르게. 요는 굳이 무리 방정식 활용 문제를 만들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풀면 또 쉽고 이번엔 이렇게 보자. 요 놈을 x로 해놓고 한다. 자 봐. 요 길이 뭐지? 이걸 무리 방정식 풀면 이래 된다. 요 놈 길이는 뭔데? 요 길이.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 파란색 길이는 25의 제곱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25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 했는 거에 루트 덕시 오면 이게 바로 요 놈 길이 되는 건 알겠나?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해하시겠죠? 요 놈 길이는 뭔데? 요 길이. 요 길이는 또 마찬가지로 이걸 굳이 무리 방정식의 활용을 풀 거면 그래 풀어도 된다. 빨간색 길이지. 빨간색 길이는 뭐가 돼? 40을 되지. 마이너스 x 거기다 뭐 있는다? 루트 덕시 하는 거. 맞지? 그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전체 길이 39가 돼. 이렇게 하면 무리 방정식 문제로 풀 수가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만들기 바랬는 걸 보니까. 근데 아까 쌤 했는 것처럼 그렇게 또 풀린다고 알고 답은 똑같이 나온다. 자,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한쪽으로 넘어가서 양변 제곱하고 제곱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된다. 어차피 번거로워지네. 이해하시겠죠? 요 계산은 여러분들 하도록 하고 맡기도록 할 테니까 시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AHQ를 구하면 24라는 답을 구하면 이게 답이 24. 여러분들이 한번 구하시고 좀 복잡해지는데 숫자 커지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해봐 천천히. 알겠죠? 활용 단어는 당연히 실생활 문제가 나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산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쉬울게. 그렇게 해서 22번 문제를 풀 수가 있고 23번 문제도 여전히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원 모양의 땅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원이 있는데 원 모양의 내접 직사각형 원 모양의 내접하는 직사각형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 거의 뭐 이래. 이게 원이 왜 이래? 다시 해보자. 이렇게 내접한 직사각형이 있답니다. 원 모양의 땅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수영장의 둘레 길이가 140m이고 땅의 지름의 길이와 수영장의 세로의 길이의 차가 10m일 때 수영장을 포함한 땅의 넓이로 봤어요. 수영장을 포함한 땅 넓이니까 전체 원 넓이로 봤고 하면 주어진 놈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다. 맞지? 하면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이고 요 놈 길이가 그건 뭐가 되는 거지? 지름이 되는 거지. 지름. 이 지름이 되는 것이고 요 반지름 길이를 뭔지 몰랐으니까 x라고 설정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내 지금 들고 구할 거야. x값만 구하면 전체 원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런데 알고 있는 게 보니까 지금 세로의 길이의 차가 10m라 했거든. 땅의 지름의 길이와 세로의 땅의 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땅의 지름 길이를 미안합니다. 네? 땅의 지름 길이가 얼마나? 2x, 2x. 맞지? 땅의 지름 길이가 2x야, 2x. 그놈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의 세로의 길이, 수영장의 세로의 길이의 차가 10m인데 이게 세로의 길이잖아. 그럼 이 지름하고 세로하고 누가 더 긴지는 알겠지? 지름이 더 길잖아. 그 놈의 차이가 얼마나? 10m 하면 요놈 길이가 얼마지? 세로의 길이가 얼마지? 지름보다 10m가 작으니까 2x 빼기 10이 돼버린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포함한 전체 넓이니까 x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데 수영장 둘레 길이가 얼마겠지? 또 140이래. 수영장 둘레 길이가 140이라고 했는데 하면 요 전체 길이는 당연히 얼마야? 2x고 그럼 요놈 길이가 또 얼마지? 맞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래서 둘레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자, 그렇잖아. 요놈 길이 또 뭐가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2x니까 요놈은 길이가 얼마나?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 여기다가 루트 곱하는 거지. 이게 요놈 길이. 이해됐나? 요놈 길이. 그놈 길이가 몇 개 있지? 2개가 있지. 바로 여기. 더하기 2x 마이너스 10이라는 놈의 길이가 몇 개 있지? 2개가 있지. 이렇게. 맞나? 그걸 다 더했더니 이게 뭐가 되지? 둘레 길이가 되고 둘레 길이가 얼마나 되지? 주어진 문제에서 140m 이게 140이라고 해서 식이 하나 딱 나왔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계산하면 되지 뭐. 양변에 1을 약분하고 양변을 제곱해서 무리 방정식 풀면 되잖아. 됐어? 그럼 뭐가 나오겠니? x 값이 나올 것이고 x가 주어진 원의 반지름이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맡겨도 될 텐데 계산해보자. x는 25가 나오겠네. 20. 그래야지만 제곱하면 전체 원넓이는 625파이다. 이게 나와 전체 답이. 수영장을 포함한 전체 땅 넓이는 반지름이 25가 나왔으니까 25제곱 625 맞지? 그래서 파이R 제곱에서 이런 넓이가 오고. 이 강의식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모르는 걸 미지수 놔두고 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x로 놔두고 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무리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 여러분들아. 해보도록 하세요. 양변 이거 넘어가고 제곱해서 정방식 푼 다음에 무형권 버리고 해가지고 계속 공부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풀면 되겠다. 24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과 y축의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가 8이 성립할 때 점 P의 좌표음으로 받는 상황 판단해보면 이래 되네. 24문제 보니까 3,0니까 이렇습니다. 3,0라는 점이 있대. A 3,0라는 A라는 점이 있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4니까 주면 되네. 마이너스 3,4라는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P라는 y축 위에 요 위에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y축에 있고 이 점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뭐는 0,a가 되겠지. y축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AP 플러스 BP가 8이래. 아, 요 놈이 AP, 이게 AP지. AP 플러스 BP가 AP 플러스 BP, 이게 BP야. 요 놈 두 개 합이 8. 그때 P 점좌표도 왔으니까 또 만들면 되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이 쓰면 되잖아. AP 플러스, 문제에서 보니까 AP 플러스 BP, BP의 길이의 합이 8이랍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AP는 이 두 점 사이 거리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9 더하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이죠. A 제곱이지. 그 다음에 루트, 이게 지금 AP 길이. 맞죠? 더하기 BP는 두 점 사이 거리고 루트에 9 더하기 맞지? 그 다음에 A 빼기 4의 완전제곱 되나? A 빼기 4의 완전제곱. 이게 지금 BP가 되겠습니다. 그놈 두개 되는 게 8입니다. 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제곱에서 두 번 제곱해야 됩니다. 루트 날리락 하면 물이 많아서 풀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면 조선 계산해보면 A 값은 4라는 답이 나온다. A가 4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점 P의 좌표는 0,4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지. 단반적으로 주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연산 실력상 키워보도록 하세요. 해보도록 한다. 숫자 커지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 방정식까지 끝냈습니다.